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50대, 60대 남성분들을 뵙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구조 요청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오랫동안 참고 지내시다가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년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지만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 힘들어 하시는 주제, 바로 전립선 건강과 야간요, 그리고 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2번, 3번씩 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주무셨을 텐데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물을 좀 많이 마셨나 보다. 혹은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힘을 주어야만 겨우 볼일을 볼 수 있으며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큰 병이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내시거나 반대로 늙어서 고장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리십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자고 할까봐 혹은 독한 약을 평생 먹어야 할까봐 두려워서 진료를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런 무겁고 두려운 치료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체 기능을 올바르게 활용해서 건강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방법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야간요를 줄이며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 중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사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당황하시거나 나이가 몇인데 주책맞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과 배출을 돕는 매우 중요한 생리적 활동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임상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이 배출 활동을 멈추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파트너와의 관계 소원함, 혹은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수년 동안 사정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멈춤이 전립선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의 위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 혹은 호두만한 크기의 기관입니다. 이곳의 가장 주된 역할은 소변을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남성 생식 능력에 필수적인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정제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며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아연이나 구연산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이 전립선액을 끊임없이 생산해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샘물이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들어진 액체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듯 전립선액도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계속 쌓이면 전립선 조직에 압력을 가하고 우려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전립선 울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생산은 되는데 나가는 문이 닫혀 있으니 전립선이라는 작은 공간 안은 꽉 차서 붓게 됩니다. 전립선이 부어오르면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려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며 자꾸만 화장실을 가고 싶은 빈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는 이런 전립선의 압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인 액체는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세균이 침투하지 않았는데도 전립선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회음부나 아랫배, 골반 쪽에 묵직하고 기분 나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만성 전립선염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통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신 지가 5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으며 앉아 있을 때마다 회음부가 뻐근한 불쾌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할 때 그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된다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 비대증이 약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전립선이 잔뜩 부어있는 우열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김 선생님께서는 50대 이후로는 부부 관계도 거의 없었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배출을 억제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몸에서는 계속 액체를 만들어내는데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보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약물 처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인 물을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쾌락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청소하고 순환시키는 치료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성적인 활동도 멈추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20대, 30대와 같은 왕성한 에너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기관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순환시키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고 규칙적인 자극과 배출은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 DHT라는 호르몬이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쌓이면 전립선 세포를 증식시켜서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에 농축된 이 DHT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전립선 비대를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의 여러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 달에 일정 횟수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해서 횟수만 채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이나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혈관의 탄력도 떨어져 있고 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느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힘을 쓰거나 자극적인 것에만 의존해서 무리하게 배출을 시도하면 오히려 전립선에 급성 염증이 생기거나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의 사정은 성취나 과시가 아니라 이완과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치 스트레칭을 하듯이 혹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듯이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현재 전립선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소변을 볼 때 불타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고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급성 전립선염 증상이 있다면 이때는 절대로 사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비뇨기과 수술을 받으셨거나 심장 질환이 불안정한 상태이신 분들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시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몸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급성 질환이 없는 보통의 중년 남성분이라면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혹은 본인의 체력에 맞게 3번 정도까지 규칙적인 배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방법적으로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스스로 해결하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할 만한 자가 관리법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내 몸의 장기를 관리하는 위생 습관과도 같으니까요. 실천하실 때는 반드시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쫓기듯이 급하게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교감 신경이 잔뜩 흥분된 상태보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릴렉스된 상태라야 전립선도 부드럽게 열립니다. 또한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손과 생식기를 청결히 씻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기 쉬우므로 마찰로 인한 상처를 막기 위해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정 후의 뒤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출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소변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요도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잔여물을 씻어내어 요로 감염을 예방해주는 자연 세척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물 한 잔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핵심 기둥인 수분 섭취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전립선액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탈수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침이 끈적해지듯이 전립선액도 점도가 높아져서 끈적끈적해집니다. 가뭄이 들어서 강물이 줄어든 개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콸콸 흐를 때는 바닥에 찌꺼기들이 쉽게 떠내려가지만 물이 줄어들면 흐름이 느려지고 온갖 퇴적물들이 바닥에 눌어붙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전립선액이 끈적해지면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미세한 전립선 관들이 막히면서 울체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라고 늘 강조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잠들어 있던 전신 순환을 깨우고 몸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리는 최고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다만 주무시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드시면 오히려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저녁 7시 이후에는 조금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골반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전립선은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의 아주 깊숙한 곳, 골반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위치상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아주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중년 남성분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회음부를 계속 짓누르고 골반 쪽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전립선을 숨 막히게 합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염증 물질이 쌓여도 밖으로 배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쓰는 운동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2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골반 주변의 혈액을 힘차게 돌려줍니다. 집에서 TV 보실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이나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골반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소변을 참는 힘을 길러주고 배뇨 장애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기둥은 바로 영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바로 아연과 라이코펜입니다. 아연은 남성 미네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립선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일반 장기에 비해 전립선 조직에는 아연 농도가 훨씬 높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에 세균이 침투하기 쉽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제철 맞은 굴이나 기름기 적은 붉은 살코기 그리고 호박씨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부족한 아연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전립선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주로 붉은색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토마토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볶거나 익혀서 드실 때 체내 흡수율이 몇 배나 더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서 익힌 토마토를 드시는 습관. 이것이 바로 전립선을 위한 가장 맛있는 처방전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60대 초반의 이준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분의 PSA, 즉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5.1로 정상 범위보다 꽤 높게 나왔습니다. 보통 4.0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수치가 높으니 전립선암이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으셨지요. 증상도 꽤 심각했습니다. 하룻밤에 2번은 기본으로 깨서 화장실을 가셨고 늘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심한 전립선 비대와 염증이 겹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이 4가지 기둥생활 수칙을 숙제처럼 내드리고 실천하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규칙적으로 부부 관계를 갖거나 스스로 배출하여 순환을 돕고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기, 물 1점 8리터 마시기, 그리고 아침마다 익힌 토마토 주스 마시기를 약속했습니다. 2달 뒤에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PSA 수치가 3.88로 뚝 떨어져서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준식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몸은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은 거들 뿐,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의학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정작 전립선 비대증의 핵심 원인인 DHT, 디로시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특정 효소의 작용을 받아 변형된 일종의 강력한 남성 호르몬입니다. 사춘기 때는 이 호르몬이 남자의 골격을 만들고 성기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 전립선 세포를 과도하게 증식시키는 말썽꾸러기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 DHT가 전립선 내부에 많이 쌓일수록 전립선은 자극을 받아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여 뱃뇨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 부피가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사정을 통해 전립선액을 배출할 때 이 내부에 농축되어 있던 DHT의 일부도 함께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 내부의 호르몬 압력을 낮춰주는 자연스러운 압력 밸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탈모약이나 전립선 비대증 약처럼 드라마틱하게 DHT 생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관리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연구진이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부터 50대까지 꾸준히 월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 30%가량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횟수에 대해서는 학계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핵심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대자연의 이치와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균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체하듯이 전립선 관리도 내 체력과 컨디션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끔 의욕이 너무 앞서서 갑자기 무리한 등산을 하시거나 좋다는 정력에 좋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시고 탈이 나서 오시는 분들을 봅니다. 또는 사정이 좋다는 말만 듣고 억지로 횟수를 채우려다 피로 골절이 오듯 몸살을 앓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100m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가야 할 마라톤과 같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회복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때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배출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선생님, 저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을 만납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전립선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운동하고 물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자주 섞인 물음이지요. 하지만 제 대답은 언제나 단호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매일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마신 물 한 잔이 몇 시간 뒤에 혈액 흐름을 바꾸고 오늘 걸었던 30분의 산책이 오늘 밤 전립선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환자분 중에 박철민님과 최상호님이라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고 연세도 68살로 동갑이셨으며 은퇴하기 전 하셨던 일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두 분의 건강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박철민님은 이 나이에 무슨 남사스럽게 라는 생각으로 성적인 부분은 아예 담을 쌓고 지내셨고 운동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독서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반면에 최상호님은 비록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지만 주기적으로 자가 배출을 통해 전립선을 관리하고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박철민님은 심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줄을 꽂는 시술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최상호님은 여전히 약한 알 드시지 않고도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식습관도 비슷했고 사는 환경도 비슷했지만 순환을 시켰느냐 방치했느냐의 차이가 10년의 세월 동안 누적되어 이토록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는 작은 행동, 내일 아침 조금 더 활기차게 걸어보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바로 심리적인 장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신체적인 기능은 멀쩡한데도 마음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스스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남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하고 아내나 자녀들이 알면 주책이라고 흉보지는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주 엄격한 유교적 환경에서 자라오신 탓에 나이 들어서 성적인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점잖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60살이 넘었다고 해서 양치질을 안 하십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사라지던가요? 그러면 열이면 열, 모두 웃으시면서 그럴 리가 있나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성적인 욕구와 기능에 대해서만 그토록 엄격하고 부정적인 잣대를 들이대시는 걸까요? 성적 욕구는 단순히 쾌락을 위한 욕망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몬, 신경계, 혈액순환, 그리고 정신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몸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능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낡은 편견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극단적으로 억제하고 댐을 막듯 가로막아 버리면 우리 몸에는 해소되지 못한 긴장과 불균형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전립선 질환에 그치지 않고 수면장애, 우울감, 그리고 삶의 의욕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58세의 송현우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지독한 불면에 시달리셨고 항상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가벼운 우울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밤에 겨우 서너 시간 쪽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머리가 맷돌을 얹은 듯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솟는다고 하셨죠. 진료실에서 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송현우님은 7년 전 아내와 사별하신 뒤로 내 나이가 곧 환갑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이라는 생각으로 성적인 부분은 아예 잊고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배출도 없이 수년을 지내오신 겁니다. 저는 송현우님께 이것이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호흡과 생활 습관을 통해 몸이 스스로를 조절하고 이완하도록 돕는 건강관리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 관리하여 전립선의 압력을 낮출 것,
잠들기 전 10분 동안 아랫배를 부풀리는 복식 호흡을 하며 골반 근육을 풀어줄 것. 그리고 오후에는 카페인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실 것.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3주가 지난 뒤 송현우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원장님, 저 어제 7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감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규칙적으로 작동하자 날카로웠던 신경이 안정되고 정신적인 우울감까지 거친 것입니다. 자녀분들도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다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면 마음의 길도 함께 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개인을 넘어서 부부 관계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0대 이후에 많은 부부들이 겪는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가 서로를 가족으로서 사랑은 하지만 남녀로서의 친밀감은 사라진 채 그저 룸메이트처럼 지낸다는 점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니 아내를 멀리하고 아내분들은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껴 대화가 단절되곤 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잡히며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되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온도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66세의 한석진님과 62세의 유혜린님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남편분은 빈뇨와 만성 피로 때문에 매사에 의욕이 없고 짜증이 많으셨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잠들기 전에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은 지가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냥 등 돌리고 자기 바빠요. 라며 씁쓸해 하셨죠. 저는 남편분께 앞서 말씀드린 내 기둥 습관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했습니다. 규칙적인 배출, 매일 걷기, 토마토와 아연 섭취, 충분한 수분 공급, 이것을 석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뒤 남편분의 야간뇨 증상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아내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저를 자주 안아주고 저녁 먹고 나면 같이 걷자고 먼저 말을 걸어요.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몸이 건강해져서 여유가 생기니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 아내에게 다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돈독해지니 남편분은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게 되는 완벽한 긍정의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길을 머릿속으로 한번 선명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길은 침묵과 인내의 길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체념하며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아침마다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골반의 묵직함을 참으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병이 깊어진 뒤에야 그때 좀 신경 쓸 걸 하고 후회하는 길이지요. 두 번째 길은 주도적인 변화의 길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 기둥 전략을 하나씩 실천하는 길입니다. 첫째, 전립선 청소를 위해 주 1회에서 2회 이상 안전하고 규칙적인 사정 습관을 갖는 것. 둘째,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 전립선액을 맑게 유지하는 것. 셋째, 하루 20분 이상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는 것. 넷째, 익힌 토마토와 견과류 등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 이 길은 비싼 보약을 사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의료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성실함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 건강이나 전립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여전히 쑥스럽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침묵할수록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소변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면의 질, 매일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감까지 연결된 남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나무새스러운 일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부디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주무시기 전에 내가 몇 번이나 깨는지 체크해 보시고 내일 점심에는 커피 대신 물 한 잔을 더 드셔보십시오. 식탁에 토마토 요리를 하나 추가해 보시고 잠시 짬을 내어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규칙적인 사정을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내 몸을 위한 치유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여러분은 그 어떤 나이에서도 건강하게 잠들고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며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아껴줘야 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몸은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이 웃음을 되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이나 동료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긴 고통을 끝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는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